네, 경제지표와 이슈 통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제조업이나 고용 같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이 경제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제 4분기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점인데요. 네. 결국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밝아지지 않는다면은 그 기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그 GDP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면은 다소 좀 이상하리라 만큼 변화가 없는데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미국의 올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플러스 1.9%에서 변화가 없고요. 또 내년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도 플러스 1.8%를 기록하는 등 일단 지난 10월 11일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한 향후 컨센서스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0월에도 그랬고 현재 11월 들어서도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결과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미국의 경기 전망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정절벽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발표된 그 9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기준선을 4개월 만에 다시 만회를 했고요. 이달 초에도 일단 10월에 9월보다 좀 더 개선된 수치를 공개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비농업 부분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난달 초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이달 초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략 5만 개 정도 늘어난 수치를 공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부분을 대표하는 이들 지표의 GDP에 대한 설명력이 각각 0.71과 0.7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달에 발표된 제조업과 고용 지표들의 개선이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국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난 1997년 이후에 미국의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구간에서 GDP에 대한 정부 지출 기여율이 GDP 갭률의 플러스 구간보다 더 크게 나타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3, 4분기 GDP 갭률이 마이너스 5.9%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정절벽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가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정절벽 우려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만큼 재정절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그 전망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역성장 가능성 이와 관련된 수치 여러 가지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요. 네. 일단 공통적인 사항은 분명한 것은 재정절벽, 그러니까 현행법상 미국의 전면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내년도 재정 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게 된다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는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우려감은 다소 좀 과대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절벽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정지출 목표와 재정수지 목표를 오는 2017년까지 GDP 대비해서 각각
22.2%와 마이너스 2.5%로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GDP 재정 지출 및 재정 수지에서 오는 2017년 목표치까지 매년 동일한 수준의 감소가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년도 미국 GDP에 대한 재정 감축 영향은 대략 마이너스 0.6%포인트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재정절벽이 미국 경기에 가지는 영향력은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제한적일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나타나듯이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강론에선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가질 수는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공을 할 수 있고 현재 글로벌 증시는 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서민층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폐지하고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피력한 반면에 공화당의 경우에는 세율 인하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세입의 증가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이후에 전국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정치권의 힘겨루기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악재이긴 하지만은 역시 해결 방법이 해결과 관련해서 상당한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단 연말까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출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심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난항이 예상되던 그리스에서 재정 긴축안이 일단 통과를 했지만 다시 독일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해진 점이 글로벌 증시 악재로 부각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순매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감축과 관련해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의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정권의 출범 이후에 중국 경기의 저점 통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트레이딩 차원 수준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재정절벽이 미국 경기에 가지는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이 중국 관련주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